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조금은 변동성이 적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2225포인트에서 또 2205포인트까지 거의 2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코스피가 종료가 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고, 비교적 낙폭이 조금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0.9%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674포인트에 마무리되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면 오늘은 삼성 SDI의 상승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6%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또 반도체 관련주도 나름대로 준수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끄러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하락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에코프로비엠의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런데 지수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상위 종목들은 크게 빠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정말 미약하게 들어온 것 같고요. 거래 대금도 평소보다 많이 줄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중 내내 시장을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4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고,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보세요. 과거에는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항상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000만 주가 되지 않았고, 확실히 이런 점을 보더라도 오늘은 유동성도 말랐던 하루였고, 시장이 큰 움직임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이닉스도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 달 내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늘 대형주 내에서 가장 크게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이 삼성 SDI였죠.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미약하지만 일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카카오,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0.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0.6% 하락이 나왔어요.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만이 최근에 흐름이 조금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0.8%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9월 말하고 10월 초 이때 저점을 다 이탈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오늘도 0.8% 하락과 함께 거의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왔고, 반대로 오늘은 상위지수만 0.5%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종가상으로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2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솔직히 변동성이 심했던 날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여기 봉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최근에 13일 목요일 CPI 지수 발표 당일에는 거의 6%의 변동성이 있었고, 그 다음 날도 4%, 그리고 이번 주 초에도 조금의 변동성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의 종가를 보면 크게 빠지거나 크게 상승하지도 않은 조금의 변동성이 안정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이런 흐름들은 좋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파란불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줄어든 파란불, 그게 훨씬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0.6%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된 흐름이 나왔었고,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코스피의 추이를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큰 변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가운데가 0이죠. 그리고 여기가 한 350억 정도, 또 여기는 450억. 그 사이 내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이 번갈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 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큰 매도세라든지 혹은 매수세, 오늘은 별다른 특이점 없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이죠. 큰 이탈이 없다는 것은 지수 종가상으로는 파란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주도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CPI 지수 발표, 이와 같은 빅 이벤트는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소비심리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빅 이벤트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벤트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11월이 되면 이제 여기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3주 뒤, 정확하게 3주 뒤에 11월 8일 이때일 거예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현지 시각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11월 9일쯤 그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11월 10일 이때 밤 9시 30분에 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1월 9일하고 11월 10일 3주 뒤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다음 주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있어도 다다음 주 10월 31일부터 이때는 또 주가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꼭 하락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이 이제 큰 이벤트를 제로 소멸로 인식을 했다면 또 선제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당장에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주 뒤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에는 시장 흐름을 조금은 조심해보고 변동성에 유의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2차전지 몇몇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셀 기업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 이 두 기업이 또 뚜렷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를 살펴보면 얼마 전에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었잖아요. 에코프로 EM이었죠.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설립할 것이고 그게 모두 삼성 SDI에 공급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투심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쏠렸던 것 같아요. 자, 삼성 SDI가 오늘 6%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번 달은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위에 긴 꼬리를 달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3% 상승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 달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위에 많은 이평선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배터리 셀 기업도 있고 양극재, 음극재, 소재 기업도 있고 또 분리막, 동박 등등 유관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배터리 셀 기업이라든지 소재 기업들, 특히 이쪽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그때는 늘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꺾이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온다 등등 수많은 부정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한다고 해도 시장의 성장이 훨씬 큰 분야라고 보고 있고, 그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부진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돌려 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인데 어제 시간에부터 오늘 오전장까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재건 TF를 합동으로 구성을 했고 본격적으로 재건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다는 이런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굉장히 투심을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물론 오전장에 비해서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약세로 돌아섰어요.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데모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5%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아예 3%의 마이너스 음봉으로 돌아섰죠. 자, 그렇지만
당장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전쟁이 발생된 것도 갑자기 발생이 되었다면 또 종식이 되는 것도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TF팀을 구성했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앞으로 재료를 파악해 보면서 정말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가늠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가요? G20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에 러시아 참석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난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또 참석을 하게 된다면 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실릴 수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 내용을 베이스로 보시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큰 변동성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음 주라든지 또 3주 뒤에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또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면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